아니 그건 니네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저희 문제가 어려운 거. 그렇긴 할 거야. 그 뭐야, 내신 대비 들어가면서 기출 문제 풀고 이러면 쉬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네, 뭐 아직 한참 남았잖아. 내신 대비 들어가려면 아직 2주나 남았는 거야. 그쵸? 그 시험 아니다. 뭐 아직 한참 남았는데 뭐. 시험 범위 그래도 얼추 나오면 알려줘요. 이번에 3, 4차 방정식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거의 다. 저희 아직 진도 아직 다음 시기 나눴어요. 그냥 진도나 물어볼까? 어디 나가고 있어, 영석? 저요? 저그 뭐였지? 잠깐만 생각해보고요. 송현? 저는 이제 나눗셈? 나눗셈 들어갔어요. 송우? 그 조림제법 끝나고 그 이제 나눴어. 모르겠어요. 조립제법이 끝나고 나눗셈이라고? 아, 일단 네. 어제 나눗셈 하고 있다? 송우는? 의연은? 다 비슷비슷하네. 아, 저 조림 다 조립제법 나눗셈 하고 있는 거잖아. 곱셈 공식 한 다음이니 그게? 아, 네. 변형도 하고 나머지 정리 전이라는 거죠? 아, 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i의 주기성, 다른 말로 순환성. 주기라는 표현은 뭐예요? 주기라는 표현이 뭐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두고 그 기간마다 반복된다라는 표현입니다. i라는 것에 거듭 제곱을 했더니 반복된대. 어떻게 반복되냐면 i가 있고요. i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쵸? i의 4제곱은 어떻게 돼요? 얘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1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i의 5제곱은 얘랑 얘를 곱한 거니까 1 곱하기 i라서 얘랑 똑같고요. 그쵸? i의 6제곱은 여기랑 똑같고요. i의 7제곱은 여기랑 똑같고요. i의 8제곱은 여기랑 똑같더라 라고 하면서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 라는 건데,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을 우리가 순환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4개마다 반복된다라는 의미의 주기성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지수가 4n 더하기 1 형태면 i가 되고요. 지수가 4n 더하기 2 형태면 마이너스 1이, 4n 더하기 3 형태면 i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i가 i의 4n제곱 형태면 1이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주기가 4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기성은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랑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i의 1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i죠. 맞죠?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i예요. 왜냐면 2, 2 곱한 거라서.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는데 마이너스 i라는 거의 거듭 제곱도 반복이 돼. 얘랑 순서가 살짝만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 그다음 마이너스 1, 그다음 i, 1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겠다. 알았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나오든지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i라는 식을 별로 쓰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의 순환성 쓰고 싶을 때는 g는 마이너스 i다 이런 식으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거나, 근데 이것도 보기 편하지 않죠.
그래서 더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럼 이 형태를 봤을 때 g를 이렇게 썼다고 하자. 그럼 이건 뭐라고 바라봐야 되고, 이거 거듭 제곱할 수 있어? 하기 싫게 생겼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양변, 다시 분자 분모에 뭘 해줘요? 그쵸. 유리화, 혈례복소수를 곱해주잖아. 1-i를 곱해주면요.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가 마이너스 2i가 돼서 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라는 걸 등장시키고 싶지 않으면서 등장시키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럼 당연히 이 i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얘의 혈례복소수 1-i분의 1 플러스 i라는 걸 쓰면 그게 이제 i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순환성을 이용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 방학 중에 설명 한번 하긴 했는데 그때 여기서 누구 있었지? 너밖에 없었니? 네? 어떤 거를 자, 이거는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 보고 아니면은 그냥 깔끔하게 넘겨도 돼요. 알았죠? 이 주기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심화 문제에서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복소수는 몇 차원의 수다? 2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 했어요. 뭐란 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두 개가 필요하다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우리가 a 더하기 bi라고 썼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좌표 평면에 원래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좌표 평면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수직선은 실수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복소수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수까지 표현하려면 하나의 축을 더 가져와서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1이잖아. 그쵸? 그 1,1을 1 더하기 i로 정한다면 우리가 모든 복소수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한 평면이다 라고 해서 복소평면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맞죠? 자, 근데 이 복소평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복소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라는 개념이 뭐죠? 크기가 뭐야? 그 숫자의 크기를 우리가 보통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했어? 절대값이죠. 그쵸? 그럼 그 절대값의 의미는 뭔데? 원래 정의가 뭐야? 절대값 정의가 수직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예요. 그게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2차원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1 더하기 i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1 더하기 i부터 0,0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1 더하기 i라는 게 뭐야? 1,1이죠. 1,1부터 0,0까지의 거리 얼마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절대값 1 더하기 i는 루트 2라는 크기를 갖게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니에요. 알았죠? 아니에요. 미리 말하지만 아닙니다. 자, 근데 그냥 심화용으로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금방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 루트 1 더하기 i라는 걸 우리가 크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복소수든지 간에 우리가 크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1 플러스 i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써진다. 다시 미안해요. 1 플러스 i라는 것이 이런 걸로 표현됐다면 얘네들도 전부 다 크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i라는 건 우리가 어디에 표현할 수 있겠냐면 i라는 거는 0,1이 i를 의미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럼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그냥 정말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0,-1은 마이너스 i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y좌표가 허수 부분, x좌표가 실수 부분을 의미하는 상황이라고 복소평면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크기는 원점까지의 거리라고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i 1, 그러니까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크기가 얼마예요? 크기가 전부 다 1이죠. 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을 그렸을 때 그 원 위에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이게 순환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i에다가 i를 곱한다는 건 이 i라는 게 지금 여기 1,0에서 0,1로 가는 i라는 건 이렇게 90도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i를 곱한다는 건 90도만큼 회전해라 라는 의도로 보게 됩니다. 그럼 i의 제곱이라는 건 90도만큼 회전하고 또 90도만큼 회전하는 거잖아. 총 몇 도 움직인 거야? 180도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럼 저 순환성이라는 걸 우리가 복수 평면에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순환성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누구냐면 이게 아니라 358번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358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돌아올게요. 358번 보면 g라는 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애랑 w라는 게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라는 애로 그려지게 돼요. 그렇죠? 얘도 어떤 순환성이 있나 봐, 맞지? 근데 그 순환성이 둘이 겹치는 걸 찾아달래. 그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좌표 표면을 그립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게 몇 도예요? 네, 45도입니다. 왜냐면 1대1 대 루트 2니까.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45도만큼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45도만큼 회전하면은 몇 바퀴 돌면 한 바퀴 돼요? 8번. 네, 8바퀴. 얘는 8제곱하면 1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라는 건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데 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이라는 숫자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 여기 60도라는 거지. 잠깐, 여기가 60도라는 건 이만큼은 몇 도야? 120도죠. 얘는 120도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몇 번, 120도를 몇 번만큼 가면 1이 돼요? 몇 번 가면 1 돼요? 120도를. 3번. 그래서 얘는 세제곱하면 1 됩니다. 자, 3과 8이, 그러니까 얘는 8번마다 1 되고 얘는 3번마다 1 돼요. 그럼 몇 번 돌면은 둘이 만나요? 1에서? 네, 24. 그래서 이 g의 24제곱과 w의 24제곱이 둘이 1로서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몇 번 만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n이라는 건 24의 배수가 된다라는 개념이라 3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여기까지? 자, 이게 복소평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특수각에 대한 관계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좌표가 의미하는 특수각이 몇 도인지 알 수 있는가, 그거를 알게 된다면 이런 애들이 편하다는 거죠. 편해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이렇게 해봅시다. w를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자. 이거 몇 제곱해야지 뭐가 되지라고 잘 판단이 안 선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어디냐면 마찬가지 여기 반대쪽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60도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 도 온 거야? 240도 회전한다는 거죠. 240도는 몇 바퀴 돌아야지 1이 돼요? 몇 바퀴 돌아야지 그 360도의 근처가 돼? 이상하지? 그쵸? 그럼 뭐가 돼야 돼? 3바퀴 돌았을 때 720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W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좀 까다롭죠? 미리 말했어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i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런 걸 우리가 다룰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얘가 좀 해괴한 애가 나왔어.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루트 2분의 1 더하기 1
i 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평면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선생님 말대로 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 우리가 고등학교 이걸 안 배운 애들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네, 뭐? 네, 맞습니다. 직접 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정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말했듯이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는 항상 뭘 유도한다? 풀이 과정으로? 대입을 유도하고요. 여기서도 대입을 하면 됩니다. g 제곱을 하면요. 2분의 2i라서 i예요. 그쵸? i는 g 제곱이 i라면 맞지? 그럼 g 4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 g 8제곱은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얘가 그렇게 막 어렵게 나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문제는 뭐냐면 얘예요. 이게 이런 애들. W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곱해보면 실제로 얘 떠요. 그래서 세제곱을 하면 네, 정확하게 1 나옵니다. 직접 계산해야 돼요.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건데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이거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이해 못 하겠어요. 안 해도 됩니다. 말했다시피 이거는 그냥 한번 방학 때도 설명 한번 했으니까 설명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뿐이고 굳이 몰라도 돼요. 모르더라도 충분히 합니다. 몇 번 안 해도 돼. 거듭제곱 몇 번 안 해도 답 다 나와요. 알았죠?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 빠르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이 뭔가 그 회전 이렇게 각이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얘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건 이 동네에는 안 나오고요. 타 동네를 가면은 좀 이상한 게 나와. 자, 숫자가 정말 기분 나쁜 애들이 나와. 근데 걔네들은 이거를 풀어야지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걸 표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거 그냥 어렵게 나와도 딱 요 정도입니다. 358번. 우리가 거듭제곱 8번 하면 1 나오는 거. 거듭제곱 3번 하면 1 나오는 거. 그래서 공배수 찾는 문제. 이게 그나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근데 뭐 이런 주제가 있다더라 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초급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마음 편하도록 34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 플러스 i분의 2의 제곱 1 플러스 i분의 2의 4제곱 1 플러스 i분의 2의 10제곱 뭐 하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계산해보라는 거죠. 이 유리화하면 얼마예요? 유리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2i예요. 뭐? 아, 너 그냥 제곱한 거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얘 자체만 유리화. 유리화하면은 1 마이너스 i 아닌가요? 1마이 아 그렇죠. 1 마이너스 i라서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2i야. 어라? 근데 얘랑 몇 배 차이야? 지수가 2배 됐다는 건 뭐 하라는 의도죠? 지수가 2배 된 건 제곱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i랑 마이너스 2i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의 세제곱, 마이너스 2i의 4제곱, 마이너스 2i의 5제곱을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뭐 2i, 마이너스 4, 플러스 8i, 플러스 16, 마이너스 32i 라고 계산되기 때문에 12, 마이너스 26i 이렇게 되겠죠. 이건 그냥 직접 계산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5개밖에 안 준 거지. 이게 한 10개 있어. 이러면 규칙이 나올 겁니다. 5개 정도죠? 이건 이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5개 정도 계산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얘랑 얘를 더해달라 했으므로 답은 마이너스 14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352번. fn이라는 애가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i의 n제곱.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형태는 보통 어떤 형태? 그냥 i 또는 마이너스 i를 주면 너무 심심하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나온 형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얘는 유리화하면 i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게 fn인데 f1부터 f102까지 하래. 다 하라는 거야? 102까지? 아니지, 당연히 뭐 하라는 거야? 그럼 규칙 찾을 때까지는 뭐 해봐야 돼요? 맞아요, 나열해보면 돼요. f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i 더하기 i 0이네. 그렇구만. f2는 얼마예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f3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라서 또 0이 되고요. f4는 얼마예요? 1 더하기 1이라서 0이죠. 뭔 소리야? 2죠. 자, 근데 얘도 4개마다 반복되고 이것도 4개마다 반복되니까 결과적으로 4개마다 반복되겠죠. 이게 반복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4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f1부터 f102까지 더하는 건 얼마가 돼요? 그쵸. 0에다가 f101이랑 f102만 딱 더하면 되잖아. 왜냐면 4개씩은 전부 다 0이 되니까. 맞죠? 합이 0이니까 4개씩 끊어서 보면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f1부터 f100까지는 0이 될 거고 101과 102만 남는데 그 101과 102는 어차피 이게 4개씩 반복된다면 첫 번째랑 두 번째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354 저기 했죠? 음의 제곱근의 성질.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자. 우리가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 얼마야? 루트 6이죠. 원래 그냥 이런 것만 다루었어. 근데 이미 우리가 i라는 걸 배우면서 이런 걸 쓸 수가 있대.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그쵸. 루트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된대. 된대. 그냥 합치면 된대. 뭐야 그럼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하니까 다른 게 딱 2개 있다. 그냥 우리가 기존에 중학교 때 하던 거 그냥 확장해도 돼. 딱 두 순간만은 확장을 못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ab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뭔 말이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얼마야? 그냥 루트 6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의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루트 2 곱하기 루트 3i잖아. 그치?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니까 둘을 곱하면 루트 6i가 되고요. 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루트 2i랑 루트 3i를 곱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면 루트 6 그리고 곱하기 i제곱이지. i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붙는다는 개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해서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없어지지만 이게 허수로 사실 나온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안 없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전혀 실수의 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없다. 뭐 그냥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기억해라. 어차피 예외는 이것뿐이다. 말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나누기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루트 2분의 루트 3은 얼마야? 루트 2분의 3이죠.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은 얼마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은 얼마야? 이 루트 2분의 3이야.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치? 맞아? 그럼 나머지 하나인 얘도 뭐가 될 거라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도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얘도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야. 딱 예외가 두 개 있대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그 둘을 루트에서 곱하는 거라, 두 번째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게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된다라는 거, 이것만 두 개만 딱 다르대요. 이 두 개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맞죠? 이 두 개만 다르니까 나머지는 다 된다. 똑같다. 의문이 되는 건 얘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트 2i분의 루트 3i잖아요. 그쵸? i를 꺼내면 약분돼요. 그래서 루트가 i가 지워지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이랑 똑같습니다. 합쳐질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근데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루트 2i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합쳐져서 루트 2분의 3이 되는데, 문제는 이 i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유리화 해줘야 되죠.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i 제곱분의 i가 되니까 i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i는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개념이죠. 두 개 기억해달라. 그럼 시험 문제에서 더 자주 나오는 건 뭐냐? 364번 같은 주제입니다.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알려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처럼 저런 형태를 알려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죠. 뭔가 결과물을 알려주고 그걸로 원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할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다라는 것과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됐다. 얘만 이제 특이한 거잖아. 그치? 그냥 합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A랑 B가 둘 다 0 이하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멘트가 달라져요. 뭔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뭘 곱하더라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붙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랑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0보다 작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 0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라는 음의 제곱분의 성질에서 설명하고, 문제에서 이 형태를 불러주잖아? 그러면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A와 B가 0 이하라는 겁니다. 0일 때는 저게 당연히 무조건 성립하니까 0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든 말든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쵸?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는 그게 없어요. 근데 문제에 적용할 때는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요거 때문에 틀려요. 왜 틀리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서는 그렇게 안 물어봤네요. 정수의 개수 이런 걸 물어보거든. 그럼 딱 경계 때문에 틀려요. 경계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뭘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얻어낼 수 있어요? A 0보다 작다? B는 0 이상이다. 네, 여기는 등호 붙이면 안 되죠? 왜?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가진 실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분모는 0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접근합니다. 루트 x-2분의 나 순서를 잘못 썼네. 루트 x-2분의 x-1이라는 게 마이너스 루트 x-2분의 루트 x-1.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없어진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x-1이 0 이하이면서 0 이상이면서 x-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1과 2 사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x-3의 제곱을 물어봅니다. 루트랑 제곱 만나면 뭐예요? 루트랑 제곱 만나면 그냥 절대값이죠. 루트랑 제곱 만나면 절대값이, 이게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고요. x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답은 4로 결정되겠다.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